중요한 사항하고 재무제표 구성명제서 그리고 부가총괄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맨날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위주로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세요. 45분까지 교육하고 12시 45분까지 오세요. 바로 교육 시작할 겁니다. 자, 뭐 여러분 매일 하니까 그죠? 우리 이번에는 이제 부가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하나가 우리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몇 번 하죠? 한 번만 하죠. 근데 우리는 몇 번 하죠? 12번 하죠. 12번. 심지어는 맨 마지막 달에는 결산에다 뭔가 더 많은 걸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죠? 힘들어요. 자, 이렇게 부가를 해봤고 이제 우리 부가를 한번 해볼 건데 부가는 현금하고 카드 확인하고 말일 수납까지 한 다음에 전표 입력해서 중요한 거 통장별, 일자별로 반드시 맞아야 된다. 그리고 말일 전표 입력하죠. 요거는 미지급금, 예수금, 감가상각, 성급, 미부가관리비 같은 거를 입력을 해주잖아요. 마지막 달에. 어떤 소장님 저한테 그래요. 나는 충당금을 1일날 해주는데 괜찮냐? 괜찮죠. 그 달 안에 비용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일날 한꺼번에 복사하기 편하게 하려고 말일날 그냥 비용을 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 구성명세서를 맨 처음에 엑셀로 작성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소장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재무제표 구성명세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아니죠. 우리가 그거 빡세게 옆에 있는 거 갖다 보고 막 엑셀로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를 꼭 한 다음에 부가내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100만 번 강조합니다. 자, 부가내역서 역시 우리가 엑셀로 만들죠, 일일이. 근데 여러분, 부가내역서 만들 때요, 부가내역서 순서랑 우리 회계에 있는 순서랑 맞추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부가할 때. 쉽죠? 여러분, 일을 2번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청소비는 이쪽에 있는데 경비가 여기 있고 청소비, 경비,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인데 여기는 일반 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쓸 때. 순서를 그대로, 우리 부가할 때 그대로 쓰면 편하겠죠? 이렇게 경위의 팁이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검침이랑 주차비 입력하는데 검침은 보통 누가 입력하죠? 과장님이 입력해요. 책임 누구죠? 과장님. 틀리면 근데 누가 고치죠? 아유,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뻐서 내가 봐주는 게 아니야. 그죠? 어?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죠? 옛날에 우리 과장님이 인간성 너무 좋은 과장님이 계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1년을 근무하셨는데 1년 동안 내내 틀리시는 거예요. 어떠고 싶죠? 멱살 잡고 싶죠? 메가니를 따버리고 싶어요. 그죠? 가장 이분이 저에게 하이라이트를 주신 게 있어요. 원래는 전기가 5월 15일이면 원래 언제까지 6월 며칠까지 해야 돼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야 되죠? 우리 과장님이 5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하신 거예요. 그럼 며칠치가 더 나갔죠? 이틀치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다음 달에 그만큼을 밀어 넣어줘야 되죠?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되잖아요. 짜증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아파트를 업계를 떠나시고 다른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과장님 한 번 정도는 맞춰주고 가시지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셨대요. 아파트는 보통 나가면은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은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경리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산 부가하고 가수금 처리하고 부가 마감하고 K 아파트 전송합니다. 요즘은 부가 마감한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해야 되죠? 출력? 의뢰도 꼭 해야 되죠? 그거 안 하면은 우리 업체에서 전화 오잖아요. 왜 출력을 안 하냐고. 네가 좀 해줘라. 본인이 안 하죠. 자, 통장에 수납을 잡는데 통장 일자하고 통장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어떤 경리는 귀찮아서 말일날에 한꺼번에 수납을 해둔 데도 있거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수입과 비용이 일치해야 되고 통장이 일자와 금액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2, 4세대 중간관리비 정산하는 거.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제일 항상 물어보는 게,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쇼?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자, 마감 전표는 언제 칠까요? 마감 전표는 언제 칠까요? 마감한 날에 쳐야 돼요. 왜 마감한 날에 칠까요? 마감한 날에 수납을 뭐가 발생했어요? 미수관리비가 그때 발생했어요. 우리가 부가마감을 눌러주면 그냥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미수관리비를 지지지지직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발생해요? 부가마감한 날에 수납에 미수관리비가 생겨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회계에 미수관리비를 쳐주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나는 일괄성을 가질 거야. 20일 날 쳐줘요. 근데 부가마감은 19일, 18일, 17일 날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이 많이 예쁘게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수금, 중간관리비 정산인데 6월 10일 날 들어왔는데 그거 그날짜로 가서 수납 잡아주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돼요. 재예금대 가수금 잡았다가 15일 날 우리 부가 마감한 이후에 가수금대 미수관리비로 수납 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분홍색 뜬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일전표는요, 우리 경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말일전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회차. 또 3월분인데 5월에 하면서 3월분 전기료 안 고치죠? 예. 그런데 어떤 분은 머리 쓴다고 월분을 빼.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틀리면 겁나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좀 그런데 머리 쓰지 말고 제발 열심히 이제 하자. 그분들은 이렇게 월분을 안 써.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나중에 헷갈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고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급 비용이랑 직기비표는 그달부터 부과해야 되거든요. 발생했으면. 근데 그달부터 발생 안 하고 어떤 집합 건물은요 2년 동안에 직기비품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럼 얘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사람 다 이사 갔는데 이제 어떻게 부과를 하냐고. 성급 비용도 그래요. 그건 이따 재무제표 보여드릴게요. 자, 미부가관리비는 그냥 일이나 아니면 우리 비용 있죠? 그 금액을 일단 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할 건데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내역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상가 아파트는요 과세 비과세 안 해주죠? 그리고 집합 건물 어때요? 과세 비과세 해주죠? 근데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아파트는 당연히 필요 없고 상가는 관리비에 대해서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하고 상가에 나중에 근무하면 알겠지만 관리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하고 예수금은 절대 맞지 않아요. 왜 절대 안 맞을까요? 우리가 물건 샀는데 살 때 성급 비용으로 하는데 매출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돈 낸 거에 대해서는 10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얘를 나눠서 10번으로 나눠요. 그럼 매입 세금계산서는 100만 원인데 매출은 어때요? 10만 원씩 들어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뭐냐면 우리 장기수산 충당금 돈 쓸 때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로 쓰죠? 세금 계산 다 받잖아요. 근데 거둘 때는 어떻게 해요? 비과세로 걷어요. 우리가 과세 항목인데 비과세로 걷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비처럼 나누어서 받는 아이들도 있고 걷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절대 안 맞아요. 근데 원칙은 뭐예요?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은 일치한다예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는 부과할 때 공급 가액으로 나눠서 부과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합계로 하고 대신에 과세 비과세를 명확하게 써주면 과세의 10%가 나온단 말이에요. 걔를 부가세 예수금에서 납부를 자주시면 납부를 해줍니다. 근데 수익사업은 안 그렇죠. 부가세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자, 유의사항은요.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만 수익사업이다. 관리외 비용, 관리외 수입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부과하는 것만 관리외 수입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인건비 중에 135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으로 나누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요거 부가명수를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여기까지는 관리 비용이고 그 밑에는 주차비, 일자리 안정지원금, 가수금, 관리비, 차감, 위반금 등으로 관리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면 요 중간에 총계를 한번 써줬죠. 요 총계에 나오는 요 당월발생 금액에 나오는 74203-183은 어떤 거랑 동일할까요? 관리 비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를 여기 위에다가 막 섞어서 써줬으면 이 비용이 정확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내가 부가 잘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혹시 이쪽 자리 요거 잘 보이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그 밑에는 관리 비용과 상관없는 아이들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동일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요것과 요 밑에 맨 밑에 총계와 동일한 거는 우리 실질적으로 부과한 발생 금액과 동일하겠죠. 그죠? 자, 범침 주차비들 입력할 때는요. 우리 상간 아파트는 과세 비과세는 안 나누지만 상가는 과세 비과세를 나눠서 그 TV수신료라던가 전력기금은 전기료 중 TV수신료랑 전력기금은 비과세예요. 그리고 수도료는 전액 비과세, 난방비는 전액 과세입니다. 이런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월과 검침 수치가 많이 차는 거는 경리가 더블 체크한다. 왜냐? 결국 고치는 건 나니까. 그리고 종합과 단일 계약 등으로 구분해서 부과합니다. 이거요. 그 색깔 표기되게 나오는 거 아시죠? 전년도에서 너무 많이 나오게 하고 많이 초과가 되거나 했을 때 색깔로 띄우게 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전체 뭐 10,000km 이상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산 부가 처리 나누어서 부과하시면 됩니다. 자, 과세 비과세요. 상가는요, 이렇게 과세 비과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충은 비과세, 화재보험료 비과세, 소독비 비과세, 전기요금 중 전력기금, TV수신료 비과세, 우편요금 비과세 이렇습니다. 이런 거 이제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가수금하고 미수관리비 확인할 때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가수금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죠? 별도 부가를 끌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한번 들어와서 내가 수기로만 작성을, 회계적으로만 작성을 했어요. 가수금을. 그러면 불러오면 나와요? 가수금 관리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써주면 돼요. 거기다가 입력을 직접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 별도 부과할 때 가수금 하면 걔네까지 다 끌고 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지난달에 40만 원이 관리비가 나와갖고 가수금을 40만 원을 삭감해 주려고 했더니 이번 달에 관리비가 30만 원만 나왔어요. 그럼 10만 원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거 어디서 확인하냐? 우리 일일이 그럼 그 동호수 가서 막 찾아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관리비 조회에 들어가시면 구분 입주자 밑에 여기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있죠? 여기를 체크를 하고 조회를 하면 마이너스 된 세대만 나와요. 편하겠죠? 이걸 일일이 우리 가수금 넣어준 다음에 일일이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세대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수금을 줄여줘야 돼요. 차감되는 가수금 줄여줘야 됩니다. 내가 요거까지만 가르쳐줬다고 요것만 줄이고 알았다. 어느 집이 틀렸구나. 그래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가 30만 원만 해서 1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다음에 30만 원으로 별도 부가를 줄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 마감을 할 때는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요? 부가 마감할 때 여러분 어디 확인하세요? 부가 마감할 때? 부가 마감할 때 여러분 뭐 봐요? 관리 손익보죠? 어디에 있어요? 관리 손익은? 손익 계산서에. 손익 계산서에 관리 수입과 관리 비용을 뺀 게 관리 손익이 있죠? 걔가 얼마가 돼야 돼요? 항상 0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들 교육 가면은 그 얘기해요. 소장님, 우리 경리가 부가를 잘했나 보려면 손익을 봐라. 관리 손익이 0원이 나오면 부가를 잘한 거고, 거기에 뭐고 마이너스가 나왔다거나 플러스가 나오면 틀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경리들은 어떻게 하죠? 미부가리비를 조정하고 상급 비용을 조정해서 그거를 또 0원으로 맞추죠. 그죠? 참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가 마감하고요. 상가는 세금 계산서 합니다.
재무제표랑 결산서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제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거는 매달 한다. 그럼 하나 결산서는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뭘까요? 선생님 이상하다. 선생님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얼마에 한 번씩 하죠? 세입대출 결산서는 얼마에 한 번씩 하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만든 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저라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혹은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내겠죠? 그러면은 답은 현금흐름표, 합계잔액시산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 고르시는 줄 알아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고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잘 작성하세요. 자, 재무제표는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는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여러분들 항상 회계는 누가 보더라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게 회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액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급여가 이번 달에 10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 그 일자리 안정지원금 2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급여를 80만 원만 부과하면 될까요? 100만 원을 다 부과해야 될까요? 100만 원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지원금 20만 원을 빼는 거를 총액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막 서로 상계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운영성과표에는 뭐 있죠?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석은 이 내용들을 모두 기재한 겁니다. 자, 재무제표 구성용서에서 보니까 많이 보신 거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서 뭐 예금은 전년도와 단기를 비교를 했죠? 전기, 단기 비교했고요. 미수채권 역시 전기, 단기 비교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성급 비용이 여러분 많이 틀리죠? 뭐 남아있거나 모자라거나 이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부과를 할 때 100만 원에 딱 10회를 해서 100만 원씩, 10만 원씩 하면 되게 깔끔하게 끝나요. 근데 79,635원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막 5개월로 나누고 7개월로 나누면 어때요? 끝에 20원, 30원씩 비죠? 그 아이들 부과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마지막 달에. 해줘야 되죠? 안 해줘요. 네. 이거를 잔액이 20원, 여기 보시면 제가, 보세요. 자, 적용액 발생 총액의 전월장애 당일 발생에 해서 당월 차액이 원래 한 달 부가분은 평상시에는 52,590원 했단 말이야. 이번 달에 얼마 했어요? 제가 52,570원만 했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52,590원 했으면 얼마 나왔을 거야? 마이너스 20원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꼭 전월 잔액과 당해 발생 당월 잔액 해서 요 당월 잔액은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과하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20원, 30원 모아서 1,560원을 모으신 분이 있어. 얼마나 많이 모은 거야. 그죠? 그것도 마이너스 나고 플러스 났을 텐데. 그죠? 아니, 내가 채워넣을 수도 없고, 그럼 한꺼번에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기구비품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부과를 다 했는데 여기에 취득가액에다 내가 금액을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계산이 맞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폐기했을 때 이거 없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안 없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회계가. 폐기를 해주면은 폐기한 거를 회계 처리를 해줘야만 금액이 맞는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건 역시 똑같이 이 잔액을 꼭 원가로 단위로 마지막 달에 정확한 금액으로 해줘야 되겠죠. 20원, 30원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취득가액 없애면 된다? 안 된다. 폐기한 것만 없애야지만 금액이 전체적으로 맞아요. 자, 이제 매우 중요한 미지급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미지급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저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으신 분도 있고 틀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8월분, 9월분, 10월분을 각각 써줬죠. 그래서 극한에 발생한 금액과 차감한 금액을 각각 써줬죠. 그러니까 잔액이 어떻게 돼요? 그 달게 나왔죠.
없죠? 이제 잔액이. 근데 어떻게 된, 어떤 분들이 있냐면, 5월 발생분, 4월 차감분 써준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월 발생분이 항상 잔액에 남아있죠. 그러면 내가 부과 잘했는지 알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8월 30일 날 9월분 관리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100원이 나왔어요. 남아있어요, 잔액이. 그럼 내가 부과를 더 한 거예요? 덜 한 거예요? 덜 했죠? 왜? 더 냈으니까. 근데 플러스가 됐어요. 그럼 내가 더 한 거예요? 덜 한 거예요? 더 한 거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부과를 잘못했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달에 추가해서 부과하거나 차감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해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처럼 하다 보니까 자꾸 부과를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경우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월별로 정확하게 계정별로 하나하나 썼죠. 그리고 예수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금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예요? 예수금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절대 뭔지 몰라요. 못 찾아. 그죠? 못 찾아. 그죠? 왜냐하면 예수금을 한꺼번에 때려 넣어버리거든. 그죠? 국민연금을 하고 예수금으로 해서 43만 3,200원, 42만 원 해가지고 그냥 단가만, 금액만, 잔액만 나와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찾습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월별로 나누어서 한 거예요. 이번 달에는 발생액만 쓰고 지난달 거는 잔액에서 지급액을 해서 잔액을 뺀 거예요. 그러면 잔액이 뭐가 틀렸는지 확인돼요,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소득세 예수금하고 지방세 예수금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각각 다 나눴죠? 여러분 연말정산이면 연말정산 퇴직소득세 있으면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퇴직금,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나눴겠죠? 연말정산이면 나눴을까, 안 나눴을까요? 나눠서 요거는 요거랑 같이 써주겠죠? 예. 어떤 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10년 후에라도 내가 뭐 틀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게 틀렸으면 다음 달에 처리해줘야지. 근데 저는 못 해준 이유가 이게 제가 부가대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소장님이 처리하고 나는 회계만 처리해주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음 달에 처리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거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보험료나 이런 가끔세 주민세 있잖아요. 제발 환급 좀 해주세요. 제발. 이거 환급 안 해줘서 계속 예수금 틀리는 건 줄 아시죠? 그래도 연말정산은 환급해준다? 뭐를 환급 안 해주는 줄 아세요? 건강보험료도 그렇게 절대 환급 안 해주대요.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 만약에 환급 나오면 꼭 환급해주세요. 예. 안 그러면 안 맞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는 자금 흐름표에 대해서 5분 동안 설명하겠습니다. 귀를 바짝 들으세요. 여러분, 자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현금 흐름표는 훨씬 복잡해요. 근데 자금 흐름표는 이거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강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 대리님, 원래 우리 관리비 지금 1억 2천만 원이 있고, 우리가 아무래도 돈이 모아놓은 돈이 보니까 3천이나 4천 있으면 적어도 1억 6, 7천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장충이랑 해서 한 2억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리비 통장에 1억 6천밖에 없어. 왜? 우리 아무래도 전인경님과 눈빛이 이상하다, 횡령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님, 그분은 그냥 늙어서 백내장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자금 흐름표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있는 예금, 현금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배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즉, 관리비 예치금 플러스 자금의 증가 마이너스 자금의 감소를 했더니 지금 예금 잔액과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거를 칠 때 그냥 제가 손으로 11만 5,500원 이렇게 쳤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어디에 붙어 있는 애예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붙어 있는 애예요. 그러면 내가 앞에 얘 악셀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가 있겠죠? 그럼 내가 얘 할 때 는 한 다음에 그 앞에 가서 관리비 예치금에 가서 엔터를 친단 말이에요. 걔를 누르고. 그럼 여기에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연결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만약에 이게 틀리는 거는 내가 재무제표 구성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해 준 거예요? 안 작성해 준 거예요? 안 작성해 준 거예요. 틀리게 작성해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관리비 수입하고 관리의 비용도 들어가요. 어디서 그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당기순이익이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있다는 거는 관리외 수입에서 관리외 비용을 빼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 금액이, 그리고 어떤 격리, 초보 격리분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격리가 왔어요. 근데 그 격리분이 초보니까 전임 격리가 했던 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개정 과목이 한 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얘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냐면 얘는 초보니까. 근데 그대로 썼어. 그러면 여기 금액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드실 때는 개정 과목이 누락이 없이 만드셔야 되고, 하나도 누락되면 안 돼요. 하나도 누락되면 안 되고, 여기 금액이 틀리면 여기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도 누락하지 않았고 잔액도 모두 맞겠었는데 잔액과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요. 재무제표 구성요건은 미수관리비는 반드시 미수관리비 대상과 일치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일부 통장은 잔액으로 잔액증명서에 안 찾고 선택해서 하시는 분 있어요. 안 됩니다. 횡령이에요. 모든 통장을 다 모두 잔액증명서로 하셔야 되고요. 재무대표 구성명세서 모든 회계 누락 없이 하고, 비품대장 없이 누락 없이 기재하고, 단지 폐기 물품은 여기서도 제외해야 된다.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 기재 누락 없이 하고,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는지 하고. 여러분, 체납세제 관리비 동호수 명확하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관리비 개인정보예요? 아니에요? 개인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대표한테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죠? 우리는 걸릴 때까지 올리죠? 아직까지는 안 걸리신 것 같아요. 자, 부가총괄표는 우리가 매달 보는 것들이에요. 그죠? 부가총괄표는 매달 보는데, 얘를 보기는 보는데, 우리 남편을 얼굴을 매일 보는데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것처럼 부가총괄표도 보기는 매일 보는데 얘가 뭔지 몰라. 전입자가 한 대로 해. 우리 엄마가 남편 키운 대로 나도 그냥 남편을 우리 보죠. 아니죠? 사실은 내 자식만 예쁘지. 그죠? 자, 관리비 부가총괄표는요, 관리비에 부가에 대한 금액을 다 이렇게 써놓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당월 부가와 안 넘어가는데요? 네.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이 늘 일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가를 할 때는. 그죠? 그래서 부가 금액은 당월 발생 금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 고치신대요. 척척 박사치네요. 자, 요런 표 엄청 우리 많이 봤죠? 우리 매달 보잖아요. 그죠? 매달 보죠? 그런데 요 표를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 말일전표하고 마감전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말일전표는 언제 할까요? 말일에. 마감전표는 마감할 때. 진짜 상당히 똑똑하신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요 미부가 관리비는 아직 부가하지 않은 관리비.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게 없으면 미부가 관리비하고 관리비 수입이 일치해야 되죠. 관리비 수입은 뭐랑 일치하죠? 관리 비용과 일치하잖아요. 그죠? 자, 미부가 관리비는 아직 부가하지 않은 관리비고, 관리비 수입은 거들돈이잖아요. 수입이잖아요. 이번 달에 수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거래에 팔려서 물어봤죠. 그죠? 자, 미부가 관리비의 개념이 뭘까요? 자산의 증가가 무슨 쪽이죠? 차변. 수입의 발생은 대변. 그래서 여기 발생한 거예요. 근데 관리비 수입과 주차비 수입이 왜 나눠져 있을까요? 주차비 수입은 관리 외 수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비 수입은 관리 비용과 일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수입과 주차비 수입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 안정과 차량 관리비가 여기 들어간 이유는 미부가 관리비에서 빼주는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 칸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일자리 안정 차감은 개정 과목이 뭘까요? 관리 외비용. 자, 그러면 차감 관리비는요? 순자산. 그래서 차변에 왔을 때 차감 관리비는 준 거예요? 는 거예요? 줄었죠? 썼으니까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자산이 차변에 온 겁니다. 비용의 발생은 어디로 와야 되죠? 차변에 와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써준 겁니다. 미부가 관리비 중에서 차감되는 미부가 관리비가 원래는 더 10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자리 안정이랑 차감이 10, 20이라서 30이 빠지니까 미부가 관리비는 70, 나머지 일자리 안정 자금과 차감 관리비가 차변에 오게 된 거고요. 대변에는 수입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수입과 주차 수입이 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마감점표는 어떻게 칠까? 말일점표는요, 어딜 보고 치냐면 당월 발생 금액을 보고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감점표는 뭐를 보고 치는 걸까요? 당월 부가 금액을 보고 치는 겁니다. 그쵸? 자, 당월 부가 금액에서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발생시킨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없애야 된다 그랬죠? 아까 아직 부과되지 않은 관리비, 미부가 관리비 이제 부과됐어요? 안 됐어요? 생겼죠? 그러니까 대변으로 와서 자산이 감소됐겠죠? 그러면 항상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부가가 잘 되면은 우리 미부가 남아있어야 돼요? 안 남아있어야 돼요? 안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부가 관리비가 남아있으면 내가 부가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또 제가 뭐가 남아있으면 부가를 잘못했다 그랬죠? 관리, 손익. 걔도 안 됩니다. 얘도 안 되고. 자, 그럼 미수관리비는 뭘까요? 미수관리비는 뭘까요? 아직 받지 않은 관리비를 얘기를 해요. 아직 받지 못한 거. 그래서 미수관리비가 차변의 자산이에요. 얘 역시.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미수관리비 예치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가 혹시 통장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걔는 통장 아니라 미수관리비랑 똑같이 아직 받지 못한 관리비 예치금이란 뜻이에요. 미수관리비는 아직 받지 못한 관리비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가수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까 전에 왜 말일점표를 안 썼을까?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마이너스가 났는데 왜 여기다 안 쳤을까? 왜 안 쳤을까, 여러분? 얘는 수익이나 비용이나 순자산이 아니죠? 얘는 뭐죠? 부채예요. 비용이랑 상관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없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비용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발생 비용에는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근데 부가금액에 썼어요? 안 썼어요? 왜 썼을까요? 미수관리비에서 차감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발생 금액에는 안 쓰고 부가금액에는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그럼 부가차액에는 마이너스 50을 더해야 되나요? 더해야 되나요? 안 더해야 되나요? 안 더하고 쓰는 겁니다. 얘는 상관없는 애예요. 비용이 아니에요. 얘는 단지 미수관리비에서 이미 냈기 때문에 그만큼 빼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부가차액과 부가차손을 봅시다. 수익에서 비용을 뺐어요. 그죠? 그래서 부가차액과 부가차손이 나오는데, 자, 부가차액은요, 당월 부가금액에서 당월 발생금액을 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걷어야 될 돈이 내가 발생한 비용보다 많은 게 좋아요? 조금인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할 때 부가차손 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부가차손 내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선생님한테 내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0원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죠? 110원이든 뭐 100원이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관리비 걷는데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0원 받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가차손 안 내는 거예요. 뭐하러 부가차손을 손익을 내겠어요, 손실을. 근데 당월 부가금액에서 당월 발생을 뺐더니 이득이 나면 부가차액. 여러분, 왜 대변에 써줄까요? 관리비의 수입이니까. 그리고 미수관리비가 미부가관리비보다 미수관리비가 크잖아요. 그럼 얘가 얘네들을 더했을 때 요 금액이 나오겠죠? 똔똔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변에다 써준 거예요. 대신에
부가 차손은 내가 걷어야 될 돈이 실제 비용보다 어때요? 근데 적으면 부가 차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 좀 하다가 이제 운동 좀 할게요. 좀 이따 졸리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손익계산서, 엑셀 부가 내역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관리 비용 외에 관리 수입이라던가 자산이라던가 가수금이라던가 이런 게 들러가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차익과 절상차익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부가차익은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당월 부가 항목에서 당월 발생 금액을 뺀 거라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가 나면 오히려 플러스가 나면 이득이죠. 왜냐면 내가 걷어야 될 돈이 더 많아지니까. 근데 절상차익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당월 부가 항목에서 이 당월 부가 금액을 빼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672인데 660을 원래 671을 받아야 되는데 660을 받아요. 그러면은 절상차익이 12원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죠? 왜냐면 이거는 더 많은데 4452 우리가 아파트는 4452 없죠. 별로 원 단위로 안 나가니까. 근데 상가는 원 단위로 더 많이 나가요. 왜 그럴까요? 공급가액이 원 단위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 내리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상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격리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아무리 금액을 맞춰도 금액이 맞지 않아요. 부가차익이 안 맞아요. 또 얼마가 안 맞나요? 그랬더니 뭐 10몇 원, 30몇 원 이렇게 안 맞는데요. 그럴 땐 뭐가 안 맞는 거다? 절상차익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가 나면 오히려 얘네는 손해, 마이너스가 나면 이득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가 총괄표, 아니 우리 그 미부가 관리비 써줄 때, 미수관리비 써줄 때 그때 부가 차익만 써주는 게 아니라 절상 차익도 같이 더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플러스가 나면 부가 차익에서 빼주고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면 부가 차익에 더해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려우시죠? 조금 어쨌든 절상 차익이 없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난 안 해봤다. 근데 얘는 뭐다? 4452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이고 만약에 절상 차익이 낮다 그러면 부가 차익에 더하거나 빼서 계산해 줘야 한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 몇 사람 보이세요? 시력 테스트, 치매 테스트죠. 치매 테스트. 나는 6명 보인다. 나는 7명 보인다. 나는 8명 보인다. 9명 보인다. 10명 보인다. 예. 10명은 눈이 좋으신 분이에요. 10년간 치매 없대요. 네. 엄청 많죠, 사람. 네.